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역에서 지원을 받으며 제재 회피 수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또 북한의 정제유 불법 조달과 관련해 중국 기관들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미국 대표를 지낸 에런 아놀드 박사는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체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유행 상황으로 인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 회피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전념하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조직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제재 회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that North Korea's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re not limited to any one sector, whether that be maritime, insurance, finance. One thing that comes across in this report is a continued emphasis on corporate service providers, legal entities, institutions that enable sanctions evasion activities. And these will continue to be a growing concern. 아놀드 박사는 특히 북한 정제유 제품의 불법 조달과 관련된 금융거래가 주로 중국 기관들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전문가 패널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Cyber activities like hacking and ransomware have generated now more than $2 billion US in revenue. Now, one thing that's not entirely clear is really how much of this revenue, and especially virtual assets, that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either launder, repatriate, or convert back into a fiat currency. 아놀드 박사는 제재가 비효과적이라는 일각의 제재 회의론에 대해서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의 양보를 얻기 위해 적절한 외교와 함께 압박을 가하는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외교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제재 체제가 일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ind of political gridlock has ultimately resulted, hamstrung parts of the sanctions regime. We have not seen any new designations, despite ample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e panel in the past several years. 아놀드 박사는 그러면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의 경우 금융 채널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교 과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로 자리를 옮긴 아놀드 박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활동인 선박간 환적이 코로나 여파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박간 환적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 수준을 조절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협상 당시 북한 측은 권한도 없었고 준비도 부족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5일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낮은 자세의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도발 수준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Right now, I think they're still in a lower key instead of doing a full cycle of kind of a provocation towards us. That means they still have some kind of hope to continue to have some kind of negotiation in the future with us. 김 전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접근법으로 더 유연성을 보이면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기다렸지만 북한은 발표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길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이어 최근 북한이 한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현재 한국 정치에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남북 연락통신 복원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전면 해제를 맞바꾸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Kind of surprisingly, North Korean leader raised during the Singapore meeting as not as a kind of a firmly, but as a kind of lightly ask our president, say, what if I give up Yongbyon, would you get rid of all the sanctions? And then they haven't changed that position leading up to to Hanoi.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해체할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북한 측 실무협상단은 준비가 부족했고 권한도 없었으며 김 위원장의 신임도 받지 못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그들이 비밀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Even he kind of made a comment, how the MFA folks can go and negotiate with you guys where they don't even know where my the weapon systems are stored, right? So you can see that he himself wasn't completely trusting his own people. 김 전 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만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자신 있고 명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북한 외부 상황 전개도 이해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는 상냥하고 공손하며 겸손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 2인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진전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고 브래드 로버츠 전 미국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6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차기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연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은 갈림길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북한 같은 불량 국가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미국은 불량 국가들의 위협보다 앞서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제한적 위협에 대한 방어라는 미사일 방어의 기존 약속에 모순이 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보유하게 된 항공모함 이즈모 헬기 호위함에서 미국의 최첨단 F-35B 스텔스기의 이착륙 시험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요청에 따라 미국 해병대 전투공격대가 F-35B 스텔스 전투기 2대의 상륙을 이즈모함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이즈모함이 해상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첫 항공모함인 이즈모 헬기 호위함 보유를 공식화하고 이즈모함 보유가 미일 동맹의 상호 운용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영내 억제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영내 적국의 도발 징후 포착과 원점 타격 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8월과 9월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의 항공모함 이즈모 보유는 단순한 군사장비 갱신이 아니라 주변국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 대국화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지 못하고 보호 조치를 외면하고 있으며 구금 중인 탈북민들의 신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한국국회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인 지성호 의원은 6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에 막대한 공을 들이고 있지만 탈북민 강제 북송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20명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공식 요청했는데도 지난 7월 선양 수용소에 수감됐던 탈북민 50여 명이 북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교부와 주중 대사관은 현재 구금 중인 중국 내 탈북민들의 신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국고보조금 예산을 지원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최근 5년간 탈북민 관련 예산 5,190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 사용됐는데도 통일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